대법원이 어제 오후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내일 오후 3시에 하겠다 이렇게 전격 발표해서 정치권을 놀라게 했습니다. 선고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동안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다음 달 11일 이전에 혹시 선고가 나올까? 이런 또 관심사들이 제기가 됐지만요. 이런 관측보다도 훨씬 빨리 선고일이 지금 잡힌 겁니다. 더구나 대법이 오늘은 이례적으로 이 TV 생중계까지 허용을 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 합의체 회부한 뒤 9일 만에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하면서 이 후보 사건 결론에 대해서 표결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 전원 합의체 인원은요, 중앙선관위원장인 노태학 대법관이 선거법 사건이라는 이유로 회피를 하면서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2명이지만 대법원장은 통상 이 다수 의견에 서는 만큼 6대6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요, 혹시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이 5월 11일 전에 선고를 할 경우 7일에서 9일 사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이른 날짜로 이 선고일이 확정이 되면서 법조계에선 전원 합의체에서 이 대법관들 사이의 판단이 엇갈리지 않고 한쪽으로 의견이 몰린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요, 오늘 오전 이 내일 판결에 대한 TV 생중계도 허용하겠다고 밝혀서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는요, 관행이요, 전원 합의체의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로 생중계는 허용을 해왔다고 합니다. TV 생중계까지는 허용을 안 했던 건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이제 TV 생중계까지 허용을 한 겁니다. 아마 국민적인 관심사가 높고, 그 다음에 또 전국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중요도를 감안을 해서 대법원이 이례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내일 내릴 수 있는 결론의 이 경우의 수로는요, 크게 3가지가 거론이 됩니다. 먼저 상고 기각, 그러니까 검찰이 낸 그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무죄를 확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파기환송, 그러니까 유죄 취지로 다시 하급심으로 내려보내는 거고요. 나머지는 파기자판, 그러니까 대법원이 무죄를 유죄로 바꾸면서 형량까지 선고하는 이렇게 3가지가 거론이 됩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가장 반길 결과, 결국 검찰이 유죄를 주장하면서 했던 그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하고 무죄를 최종 확정하는 그것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게 되는데요. 이 다수결로 정해지는 전원 합의체의 특성상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에 7명 이상이 상고 기각에 손을 들어야 이 후보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는 건데요. 내일 대법원이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린다면 이 후보는 사실상 사법 리스크 부담 없이 대선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물론 대법이 이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요, 당장 이재명 후보가 대선 출마를 못하는 거 이건 또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이 후보의 대선 레이스 참여는 일단 가능합니다. 대법이 2심의 무죄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면 서울고법이 재판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파기환송심에선 대법의 판단 취지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데만 최소 2~3달은 걸리기 때문에 6월 3일 대선 투표 전 판결이 확정되기는 어렵고 결과적으로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 출마는 가능하다고 해도 대법이 유죄 취지의 판단을 한 만큼 후보 자격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대선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만에 하나 당선이 되더라도 사법 리스크로 인한 이 후보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엔 대통령은 내란, 외환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한 헌법 84조의 해석에 따라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기자판의 경우는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유죄 선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제기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요, 파기자판 가능성은 정말 낮다, 이런 의견이 중론이었는데, 하지만요, 이렇게 대법이 초고속으로
그것도 대선 후보 등록을 10여일 앞두고서 선고를 내리기 때문에 이게 과연 거기에는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일각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 대법관들이 양형을 직접 검토해서 파기 재판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었습니다. 무죄를 유죄로 뒤집고 거기다가 형량까지 정하는 취지의 파기 재판은 극히 드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만에 하나 이 대법에서 파기 재판을 할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지가 또 다른 쟁점입니다. 100만 원 이상이면 당장 이 후보의 대선 출마길이 막히는 반면 그 미만이면 출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 파기 재판을 주장하는 이유는 당장 이재명 후보의 출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일 텐데요. 법조계 일각에선 당초 못 빨라야 다음 달 7일에서 9일 사이가 될 거라고 전망했던 이 대법 선고가 예상보다 더 당겨지면서 가능성이 낮다고 봤던 파기 재판을 포함해 어떤 경우의 수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내일 내릴 수 있는 3가지 경우의 수를 짚어봤는데요. 어떤 결정을 내려도 결국 대선을 앞두고 출마 여부는 물론이고요.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판결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이런 결단을 내린 건지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 안팎에서 지금 해석이 분분합니다. 네, 일단 민주당을 중심으로는 대법원의 초고속 선고 결정에 따라서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해서 대법원이 영향을 미치려 한다, 이런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든 파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례 없는 속도전을 보인 거, 오히려 대선을 넘길 경우 더 큰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일 거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 후보가 이 대법원의 사건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당선이 된다면 대법원은 5년 내내 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한 공방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서 차라리 선거 전에 일찌감치 털어내려 한 거다, 이런 관측인데요. 반면에 오히려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것은 고려하지 않고 원칙만을 고집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결과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간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1심은 6개월, 2, 3심은 3개월 내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을 강조해왔던 조 대법원장이 대선 전이든 대선 이후든 논란이 불가피하다면 법에 정해진 기간을 지키겠다고 판단했을 거라는 겁니다. 내일 선고 결과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대법원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을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느냐, 지금 그게 핵심의 쟁점입니다. 네, 법조계 일각에선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진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판결문에 담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파기환송 결론이 나오면 당선 후 파기환송심 진행 여부와 관련해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대해 대법의 판단을 밝힐 거란 관측입니다. 반면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의견도 있는데요. 대선 전에 이 후보가 당선될 상황을 가정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택하더라도 이 후보 당선 시 재판 진행 여부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판단할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법원의 어제 그 선고기 결정과 관련해서 가장 좀 민감하게 받아들였을 사람, 바로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일 겁니다. 이 후보 본인도 이렇게까지 선고일이 빠를 거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제 대장동 재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했는데 기자들이 물으니까 법대로 하겠죠 라고 짧게 말한 것 외에는 지금까지도 관련해서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재명 후보는 이 대장동 재판을 마친 뒤 선고일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라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오늘 또 이 특별한 입장을 추가로 내지는 않았는데요. 대법 선고가 있는 내일 이재명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이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요. 또 이 대법의 생중계 허가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해 어제 이재명 후보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대법원 선고 정해졌는데 날짜는 어떻게 보세요?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 있거든요. 법대로 하겠지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니까요. 민주당에서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보다는 이거 상고 기각 가능성 이게 더 크다 이런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네, 법률가 출신의 민주당 의원들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검사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쟁점이 많은 사안인데 기록을 받아본 대법관 12명이 9일 만에 원심을 뒤집는 결정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상고 기각 결정이니까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의원도 피고한테 불리하게 파기 재판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면서 무죄 판단을 기대했습니다. 앞서 가장 먼저 5월 11일 이전 선고 가능성을 전망했던 판사 출신 김승헌 의원도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빠른 선고 일정을 볼 때 무죄 확정이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요. 이런 대법의 속도전에 대해서 민주당과는 정반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법이 조속한 판단을 내리기로 해 다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이재명 후보 개인의 유무죄를 떠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대법원이 흔들림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실상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을 가정한 논평을 내놓은 건데요.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내일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된다면 5월 선고가 가능해지도록 선고기를 당겨 잡을 거란 주장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대법이 결론을 유죄로 정한 만큼 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내다본 겁니다.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의 경우에는요. 서울 고법으로 가더라도 5월 이내에 고법의 판결까지 나올 수 있을 거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의 주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논란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이렇게 초고속으로 선고를 결심했는지 그걸 두고서 지금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대법원의 책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 1심과 2심이 유죄와 무죄거든요. 정반대로 완전히 가겠죠. 극단적으로 이렇게 지금 판결이 엇갈렸게 있고 그리고 또 이 사건 자체가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대선 시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법원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지금 피고인이 딴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잖아요. 유력 후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럼 저 후보가 과연 유죄냐 무죄냐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혼선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법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때문에 저는 서둘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몇 번을 강조했는데 자유민주주의 핵심은 3권 분립이거든요. 입법, 사법, 행정인데 지금 대선 시기라는 그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대선 후보를 중심에 놓고 그럼 사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의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대법원은 왜 영화 제목에 공룡은 살아있다. 네네. 대법원은 살아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돼. 그게 뭐 어떤 당의 유분리를 떠나서 그걸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지금 초고속으로 이렇게 판결 내리는 거는 정치적인 복선이 있다. 내지는 만약에 이것이 파기환송이나 파기재판이 되면은 이재명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의 정치적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또 그 반대의 주장은 국민의힘에서도 나오겠지만 대법원은 적어도 사법부란 이런 것이다라는 거를 차제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거의 국민들이 외우지 않습니까? 김문기, 김인섭 해가면서. 그런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조속하게 그것이 파기환송이든 아니면 상고기각이든 국민적 관심이라든지 오히려 대선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살아있다라는 거를 네. 전 국민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